장례식장 대형 유리창 너머로 쓸쓸한 겨울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서연은 영정 앞에서 손을 모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흰 국화향이 무겁게 깔린 공간은 숨조차 조심스러워질 만큼 고요했어요. 조문객들이 조용히 다녀가고 의자 몇 개가 비워질 때까지도 서연은 눈을 내리지 못한 채 아버지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감정이 너무 깊어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미소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많은 말을 아꼈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조용히 혼자 처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떠오를수록 서연은 왜 아버지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진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고 손등 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점점 스며들고 있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장례식장 한쪽에 모여 낮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기색에는 위로의 진심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복을 정돈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듯했고 민호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러 번 눈치를 살폈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걱정이나 배려 같은 감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오늘만큼은 그것조차 감당할 여유가 없었어요. 여보, 잠깐 나와봐. 민호가 조용히 서연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기보다는 무언가를 급하게 처리하려는 사람의 말투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향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장례식장 내부보다 더 차갑고 텅 빈 느낌이었어요.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민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똑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결심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을 숨기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걸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서연아,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이게 좋을 것 같아. 민호는 종이 한 장을 서연에게 내밀었어요. 그 종이는 부드럽게 접혀 있었지만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은 서류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복도 위로 퍼지던 조용한 공기가 갑자기 서늘하게 추워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의 슬픔과는 다른 또 하나의 충격이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상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문서를 받는 손끝을 억지로 안정시키려 했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액자조차 불편하게 흔들리는 듯 보여 이 순간이 더욱 잔혹하게 느껴졌어요. 서연의 가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서류 한 장이 가져온 감정의 무게는 장례식장의 슬픔과 합쳐져 더 큰 울림이 되었고 서연의 마음속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는 조문객들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에게는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어요. 이 순간이 그녀 인생에서 또 하나의 이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첫 번째 긴 하루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복도로 나오자 찬 기운이 서연의 볼을 스쳤습니다. 안쪽 조문실의 따뜻한 조명과 달리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만 켜져 있어서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복도 바닥에 반사된 조명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위에 서 있는 세 사람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겁게 눈을 깜빡이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어떤 결심이 먼저 담겨 있었고 그 분위기가 서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내내 감정을 억누르느라 지쳐 있었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현실조차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어요. 가슴속 한구석에서는 아직 믿고 싶지 않은 소리가 계속 메아리치고 있었고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목울대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는 모습에서는 위로나 동정 같은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한 대화를 꺼낼 준비를 마친 사람의 표정처럼 굳어져 있었고 서연은 그 표정에 갑작스럽게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펴보였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고 그만큼 이날을 준비해 온 느낌이 강하게 묻어났어요. 서연은 그 종이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서류를 서연에게 내밀었고 그 순간 복도에 스며든 정막은 더 깊어졌습니다. 복도 안에서는 다른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까지 멀어져 버린 듯했고 오직 세 사람만 남아있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좋을 것 같아. 민호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놀란 채로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떨렸고 서류를 잡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듯한 감각이 손바닥에 퍼졌습니다. 종이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가슴 깊숙이 내려앉는 돌덩이 같았어요. 그녀는 장례식이라는 공간에서조차 이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방금 세상을 떠났고 마음 한쪽이 완전히 비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공백이 채워지기도 전에 또 다른 상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서연은 서류의 글자들이 뿌옇게 겹쳐 보일 만큼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협의 이혼, 재산 분할, 동의 여부 같은 단어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차갑게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눈치를 잠시 살피더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갈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이미 결정을 끝냈다는 듯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동안 서연에게 쌓아둔 감정들이 어떤 것이든 오늘만큼은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억울하거나 분노가 느껴지기도 전에 그 차가운 표정을 바라보며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왜 이 순간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오늘이어야 하는지, 마음속에서 천천히 의문과 절망이 함께 피어났습니다. 민호는 숨을 한 번 내쉰 뒤 서류를 다시 한번 서연에게 강조하듯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고 서연의 감정이나 장례식장의 분위기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서류를 건네며 말을 길게 하지 않았지만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어 서연의 가슴 깊숙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류를 들여다보며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손끝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 위에는 누군가 지나가는 작은 발걸음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고 아무리 말을 꺼내보려 해도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울음인지 분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이 자리에서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가늘게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손에 든 서류를 꼭 쥔 채 복도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장례식장의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깊은 울림이 조용히 이어졌고 그 소리와 함께 서연의 가슴은 더 차갑게 조여왔어요. 그 소리 속에는 슬픔뿐 아니라 이 순간이 하나의 큰 끊김이자 새로운 상처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함께 담겨 있었고 서연은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 스며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첫 번째 이혼 통보의 날은 그렇게 잔인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서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아니었지만 공기 자체가 마음 깊은 곳까지 시리게 들어오는 듯 했어요. 건물 외벽은 회색빛으로 젖어 있었고 지상 주차장 쪽에는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지만 그 어느 하나도 따뜻한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복도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울림은 단숨에 가라앉지 않았고 서류를 쥔 손끝에는 아직도 싸늘한 감각이 남아 있었어요. 민호는 서연보다 먼저 밖으로 걸어나가 있었다가 그녀가 나오자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장례식장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복잡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슬픔이나 미안함보다는 어떤 결정을 이미 내려놓은 사람의 단단함이 더 짙게 들어 있었고 그게 서연의 가슴을 또 한 번 무겁게 눌렀습니다. 민호는 한 손으로 코트를 여미며 주변을 살피는 듯 했어요. 마치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태도가 손짓 하나하나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러한 민호의 행동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껏 많은 일을 함께 겪어왔고 어려운 순간도 버텨왔지만 오늘 민호의 태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서연은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개어지는 눈처럼 멍해져 있었고 말문이 막혀 답답한 숨소리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이 무슨 말을 하길 기다리는 듯 서 있었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배려보다 계산적인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다가 한순간 그의 마음이 이미 멀찍이 떠나버렸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서로 부담만 되는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힘들다는 듯 잠시 눈을 내려다보고 손을 비볐습니다. 내가 지낼 곳도 생각해서 정한 거야. 그 말의 끝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운이 은근히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은 서서히 조여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조차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민호의 태도는 존중이나 배려가 없는 것 같았고 그 생각은 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상태였던 그녀에게 또 다른 무너짐이 겹쳐지고 있었어요. 서류에 적힌 글자가 다시 떠올랐고 그제야 남편이 이런 서류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를 생각하니 서연의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으나 마음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울음이 터질 듯 했지만 서연은 스스로를 붙잡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서연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길에는 미안함보다는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아 보였어요. 그는 두 손을 주머니 속에 넣고 어깨를 움츠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외벽과 흐릿한 조명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 달리 단단함보다 도망치고 싶은 사람의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지만 아무 말로도 그를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붙잡은들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서연이 이해하려 했던 부분들, 포기해왔던 부분들, 살며시 넘어갔던 부분들 모두가 이 순간 하나로 모여 차갑게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민호의 말투를 들으며 그녀는 더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민호 역시 이미 새로운 길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바람조차 지금의 침묵만큼 잔혹하진 않았어요. 서연은 결국 눈을 내리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순간 장례식장 내부에서 낮은 종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천천히 흘러와 두 사람 사이로 내려앉았고 마지막 남은 온기를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종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것 같아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눈을 감았어요. 민호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말없이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이 크게 바뀔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날 남편의 마음도 함께 떠나가 버린 이 순간은 서연에게 오래 기억될 상처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갑게 드리워진 건물 그림자 아래에서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서히 굳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내부는 어느새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층 줄어들어 조용해져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며 빈 의자들은 더 넓게 퍼져 보였고 공기 속에는 국화향만 남아 은근한 쓸쓸함을 더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조문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지만 마음속은 아직 밖에서 들은 말들로 인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손에 쥔 서류는 꽉 접혀 있었고 그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을 누를 때마다 아픈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손을 풀지 못한 채 깊게 숨을 내쉬며 겨우 의자 하나에 몸을 내려놓았어요. 의자에 앉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전체적으로 몸이 푹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눈을 들어 조문실 중앙을 바라보자 아버지의 영정과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며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더 이상 말소리도 없고 조용한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이 이렇게 고요할 때조차 마음속 들끓는 감정은 멈추지 않았고 서연은 그 차가운 고요 속에서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과 방금 겪은 일들이 선명하게 겹쳐지며 그녀의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왔어요. 그녀는 장례식의 마지막 순간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오르곤 했고 그 목소리는 늘 따뜻하고 변함없는 위로의 말투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그런 위로가 남아있지 않았고 아버지가 남긴 자리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와 시어머니의 이혼 통보는 아버지의 빈자리와 얽혀 더 깊은 상처가 되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복도에서 느꼈던 충격을 이 자리에서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의자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서연은 손끝을 떨었습니다. 종이를 펼칠 용기도 나지 않았고 덮어둘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는 걸 알아차리며 깊은 무력감에 잠겼어요. 장례식장을 정리하던 직원이 문 쪽에서 작게 움직였지만 서연의 시야는 오직 영정과 손에 쥔 서류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조명 아래서 촛불은 흔들림 없이 서 있었고 그 작은 불빛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며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듯 했어요. 그녀는 어쩌다 이렇게 많은 무게를 한날에 마주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조명 아래 비친 꽃잎들이 기운 듯 보여서 서연은 무심코 손을 뻗어 꽃잎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제대로 닿지 못했고 그녀는 다시금 부드럽게 손을 내려놓았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몸이 지쳐 손끝조차 움직이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내부에서는 이제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정적 속에서 자신만 남겨진 듯한 강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지지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지만 오늘은 그 어디에서도 그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말투,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복도에서 느낀 싸늘한 분위기 모두가 이 자리에서 다시 되살아났어요. 그 기억들은 서연의 마음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깊은 숨을 들이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듯 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서연은 잠시 뒤 조용히 등을 펴며 다시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미소가 사진 속에 담겨 있었고 그 미소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동시에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되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잠시 손에 든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의자는 차갑고 조용했지만 그녀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저녁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직원들이 마지막 정리를 시작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흔들리는 다리를 붙잡으며 천천히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조용해진 장례식장 내부는 다시 깊은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서연의 발걸음은 천천히 멀어져 갔고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얽혀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은 멀고 무겁겠지만 서연은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려는 듯한 결심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졌어요. 장례식장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던 서연은 마음속의 무게 때문에 발걸음 하나하나가 힘겨웠습니다. 복도 끝까지 이어진 희미한 조명은 서연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그림자조차 지쳐 보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직원들이 정리하는 모습이 드문드문 보였지만 그들의 움직임도 서연의 눈에는 흐릿하게만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고 분위기는 이제 마무리의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가슴속 깊이 울렁이는 감정들을 애써 눌러냈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정중한 태도로 걸어오는 한 남성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단정한 코트를 입은 모습에서 어느 정도 품이 있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숨 고르는 서연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무례함도
강압도 없이 단지 조신한 태도만 담겨 있었고 그 점이 서연의 마음을 잠시나마 안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설명해야 한다는 듯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혹시 박서연 씨 맞으신가요? 그 남성은 최대한 조용하고 예의를 갖춘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살짝 놀라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성은 그 대답에 안도한 듯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꼭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신 서류입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무언가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남성은 봉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부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서류를 당신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전달을 넘어선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봉투의 묵직함을 손끝에서 느끼며 이 문서가 단순한 종이 몇 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봉투의 두께는 얇지 않았고 안에 여러 종류의 문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표면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봉투 상단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보이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서연은 찡한 감정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성은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고 잠시 서연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조문객으로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순간을 대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욕심이나 탐심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차분한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이 뒤섞인 상태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봉투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품에 안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께서 당신을 많이 신뢰하셨습니다. 남성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하게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도 따뜻하게 울렸어요.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서 나온 이 마지막 메시지는 서연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뒤 남성은 서연에게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복도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홀로 남은 서연은 봉투를 품에 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려 해도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복도의 조명은 여전히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 조명 아래 서 있는 서연은 고요한 그림자 속에서 숨을 고르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봉투는 온기가 없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삶을 바꿀 만큼 따뜻하고 무거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한 장례식장 복도에서 서연은 천천히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제 곧 그 문을 열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연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복도의 소음이 멀어지자 서연은 조용한 상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던 팔에 조금씩 힘이 빠져 있었고 손끝은 긴장 때문에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방 안은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어서 은은하게 밝았고 그 조명은 누구의 시선도 방해하지 않는 따스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문을 닫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숨을 다시 가다듬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올라와 목을 대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깨끗한 흰색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미처 치우지 못한 작은 메모지와 볼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아 봉투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위에 적힌 아버지의 필체가 조명 아래에서 더 또렷하게 보였고 그 글자들은 마치 지금도 아버지가 손끝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봉투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한 착각이 들며 눈에 겨우 참아온 물기가 차올랐어요. 그러나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봉투를 펼 준비를 했습니다. 봉투의 입구를 열 때 손끝은 천천히 움직였고 낯선 문서가 부드럽게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들어 있었고 그 문서들은 모두 각자 다른 형태의 법적 문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연은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가운데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불안해졌지만 동시에 어떤 답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아주 작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굵은 제목이 적혀 있었고 뒤이어 여러 법적 조항들이 정확한 문장 속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눈을 몇 번 깜빡였지만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 내려가며 점차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중간쯤에 이르자 그녀의 시선이 멈추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문서 안에 적힌 이름과 주소는 너무나 익숙했고 동시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성수동 성수컬처파크 전 건물. 소유권 전부를 박서연 명의로 이전함. 이 문장은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강하게 박혀버렸어요. 그녀는 숨을 멈춘 채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고 눈앞의 글자들이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남겼는지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의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 문서에는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흔적과 여러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문서마다 남겨진 펜 자국은 오래 고민한 흔적처럼 보였고 서연은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길었을지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아버지의 손길과 마음이 하나둘 떠오르며 서연은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동시에 더 큰 책임과 현실이라는 무게가 함께 다가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에어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숨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문서를 다시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손끝을 문서 위로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억울함, 고립감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날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청난 압력처럼 마음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위로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신호였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지금까지 침묵했는지, 왜 이런 큰 결정을 남겼는지,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조각조각 떠올랐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지금 이 문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문서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선택이자 신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책상 위 문서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스치며 살짝 흔들렸고 손에 쥔 문서를 가슴 가까이에 품었어요. 그리고 방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천천히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그림자는 복도로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차분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연이 상담실 문을 나서자 장례식장에 조용했던 복도가 점점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문서가 고이 품어져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복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그 차가움이 서연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문서 속에 적힌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은 슬픔에 잠겨 있던 그녀에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복도를 따라 걸어갔고 발걸음에는 아주 작은 떨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밖으로 향하던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고개를 들었고 서연을 보자마자 조급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고 표정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 쪽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겨울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두 사람은 서연에게 다가오자마자 말을 꺼낼 듯한 자세를 보였지만 서연은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들이 떠났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그 변화는 너무 빠르고 분명했어요. 민호는 서연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본 순간 눈빛이 살짝 흔들렸고 시어머니 역시 뭔가 말을 꺼내려 입술을 매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과 불안,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그 표정을 보며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짧은 침묵을 깨고 민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으며 분명히 사과를 전하고 싶은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의 표정을 살피며 눈동자를 깜빡였고 예전처럼 단단한 표정과는 달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서연의 반응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서연은 문서를 더 단단히 품고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서연은 기댈 곳 없이 무너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보지 못했던 가장 단단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것도 설명을 요구할 것도 없는 자신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 않고 단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서연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녀는 단번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직감한 듯 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급격하게 굳어졌고 입술은 잠시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호 역시 봉투를 계속 바라보다가 불안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서연은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차분해졌고 앞서 겪었던 상처들이 아주 조금씩 자리를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이야기가 더 없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고 오직 정리된 결심만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그 말에 눈썹을 찡그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손가락 끝을 조심스럽게 모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서연의 분위기는 더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서연의 긴 머리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장례식장 밖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잔잔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자리 잡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문서는 그녀에게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고 더 이상 외롭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봉투를 꼭 안으며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작별을 고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단단하고 우아했고 어떤 말로도 흔들리지 않을 힘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연이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흐른 시간과 상처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장례식장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만 향하고 있었어요. 문 앞에 도착하자 조용히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었습니다. 차갑던 공기가 서서히 멀어지며 새로운 공기가 서연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만 그 그림자에는 확실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장례식장을 뒤로한 서연은 오랜 시간 걸어서 성수동에 있는 대형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져가는 시간이라 하늘은 잔잔한 푸른빛과 노을빛이 섞여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커다란 통유리로 둘러싸인 건물 외관은 반짝이는 유리 조각처럼 보였고 그 아래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장면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조용하면서도 결연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는 약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중요한 문서가 깔끔하게 들려 있었어요. 건물의 높은 구조를 올려다보며 서연은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발을 들릴 새로운 세계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조명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로비 곳곳에는 정갈한 식물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유리 벽면에는 도시의 불빛이 은은하게 반사되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직원들은 정중하고 조용한 태도로 움직였고 서연이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도 부담도 없었으며 단지 자연스럽게 그녀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하려는 듯한 깔끔한 태도만 보였어요. 서연은 천천히 로비 중앙을 지나 회의실로 가는 복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어떤 단단한 힘이 생겨나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자 넓고 깔끔한 공간이 서연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벽면 대부분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도심의 전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어요. 도시 위로 잔잔한 노을빛이 퍼지며 유리창을 부드럽게 물들였고 회의실 내부 또한 자연스럽게 따뜻한 색감을 띠고 있었습니다. 길게 뻗은 회의 테이블과 단정하게 정리된 의자들, 그리고 조용히 내려오는 조명은 어떤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서연은 방 한가운데 서서
잠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회의실이 아니라 앞으로 그녀가 책임질 공간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왜 지금까지 이 건물에 대해 침묵했는지, 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려 했는지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녀에게 살아갈 길을 남겨주었고, 쓰러지지 말라는 의미를 담아 이 건물을 맡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서연은 잠시 눈을 감으며 가슴속 깊이 따뜻한 감정과 미묘한 슬픔이 동시에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더는 곁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 사랑은 지금도 서연의 마음 한가운데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간 서연은 조용히 창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어깨를 타고 내려오며 조용히 흔들렸고 손에 들린 문서가 가벼운 조명 아래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서울의 빌딩들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움직이는 차들의 불빛과 사람들의 그림자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의 가슴속에는 새롭게 서 있는 자신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겠다는 조용한 결심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울먹임도 흔들림도 없고 단단한 결의만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내부는 조용하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바람만이 가볍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바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향기를 느끼는 듯 했어요. 오랜 시간 짓눌렸던 감정과 무거웠던 상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고 그 자리에 채워지는 힘은 더 깊고 안정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신뢰는 그녀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이제 서연은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긴 하루 동안 그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배경으로 물러가고 있었고 앞에는 새로운 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서를 품에 안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회의실의 길고 넓은 공간이 그녀의 발끝까지 이어져 있었고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맡게 될 역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조용히 숨을 들이쉰 뒤 문서철을 가슴에 단단히 안은 채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으며 그 안에는 자신을 더 이상 과거에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부드럽게 닫히자 복도는 다시 잔잔한 정적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은 복도를 천천히 지나갔고 그 끝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길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모든 슬픔과 충격, 상처와 깨달음은 이제 한 방향을 향해 모이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 방향을 향해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그녀의 긴 머리가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그 뒤를 따라왔고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사람의 한 장면처럼 따뜻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